진짜 팔팔 끓습니다. 팔팔 끓어. 이것이 인류 과학의 승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도 썬더볼트의 차량 리뷰 계속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무슨 차냐?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현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첫 전기차 아이오닉 5죠. 출시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 뭐 계약이 어마어마하게 밀릴 정도로 고객들한테 인도가 되면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가, 이 차에 대해서 이질적인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타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이오닉 5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현대에서 기존의 전기차를 만들었던 게 내연기관에 썼던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다가 배터리와 모터를 얹어서 만들었죠. 아이오닉이나 코나 EV나 니로 EV 이런 차들 타보면은 괜찮긴 괜찮았어요.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내연기관으로 나온 플랫폼을 전기차로 전용한 거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2년 전에 컨셉트카 하나를 현대에서 공개를 합니다. 바로 45EV라는 모델인데요. 네, 옛날에 포니 있었죠. 현대 포니. 이 포니의 디자인을 따가지고 만든 전기차래요. 그래서 45EV의 45는 포니가 출시된 지 45년이 됐다. 45년이 된 해에 포니의 디자인을 따와서 만든 전기차다 해서 45EV라는 이름이 붙었죠. 보면은 지금 이 아이오닉 5랑 굉장히 흡사해요, 컨셉트카가. 그래서 아이오닉 5가 출시되면서 그 45EV 컨셉트카였지만 그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최대한 많이 따왔다는 데서 또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아이오닉 5는 이제 와서는 거의 47년 전? 네, 거의 50년이 다 돼가죠. 그 전에 나왔던 포니의 디자인에 따와가지고 녹인 게 이 아이오닉 5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야 포니 하면은 그 포니에 대해서 쉽게 연상을 하지만, 포니라는 차가 그 당시 현대는 전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포니가 뭐야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오닉 5를 보고 란치아 델타라는 차를 많이들 떠올렸다고 해요. 또 이 각진 모습과 뒷부분의 해치, 그리고 사이버스러운 이 색상을 보고 또 많이들 떠올리는 차가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드로리안 DMC 12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아이오닉 5랑 포니야 닮은 게 포니 디자인을 따왔다고 하는데, 근데 왜 포니랑 드로리안 DMC 10이랑 란치아 델타랑 이 세 차량이 대체 왜 같지? 왜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디자인한 사람이 같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디자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은 차를 디자인했던 사람, 조르제토 주지아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되었죠. 근데 이분이 포니도 디자인하고 드로리안도 디자인하고 란치아 델타도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각, 스타일이 각 차량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게 바로 레트로죠. 그래서 레트로 열풍이 불어서 과거의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문화, 과거의 복장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요.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을 또 이 차에 녹여냈다는 거죠. 포니에서 디자인을 따왔으니까. 근데 그냥 디자인을 따온 것 뿐만 아니라 분명 고전적이고 레트로한 디자인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 사이버펑크 같은 데 나올 만한 차,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잘 조화롭게 혼합되어 있는 스타일. 레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와 현재를 합쳐서 나온 말이 바로 뉴트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뉴트로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차가 바로 이 아이오닉 5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과거에서 따왔지만 이 차량을 보면은 완전 또 최첨단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주 재미있는 차가 이 아이오닉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아이오닉 5를 타고 일반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그리고 와인딩 로드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느낀 점은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하다. 일단은 고속도로를 타면은 특별히 운전자가 이 차를 타고 있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현대에서 자랑하는 그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다 해주니까요. 근데 기존에 제가 타왔던 차들의 HDA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HDA2가 들어가 있습니다. HDA와 이 HUD가 같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증강현실을 제 앞에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냐 하면은 그 길을 화살표로 이렇게 쫙 표시를 해줄 뿐더러, 그리고 앞차가 있으면은 그 앞차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식을 증강현실로 띄워줍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제 진짜 21세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신기하고요. 차선을 옮기는 것도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굳이 숄더 체크를 할 필요 없이 이쪽에 화면을 따로 또 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줄여줄 뿐더러 HDA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방향지시등을 켠 것만으로도 차선을 자동으로 옮겨줘요. 온갖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들이 다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 운전자는 정말 할 게 없다. 운전자가 할 게 없으니까 아무리 먼 거리를,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진짜로. 기존의 코나 EV를 좀 타봤었는데요. 코나 EV랑 비교해 보자면은 이 파워트레인적인 모터의 출력이나 토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아이오닉 5가 더 나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코나 EV는 내연기관 바탕이었고 아이오닉 5는 eGMP,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 토크 이런 것보다는 이 자체에서 나오는 차이가 꽤나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코나는 아무래도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딱 풀악셀을 밟으면은 굉장히 땅을 많이 팠거든요. 바퀴가 차라라락 미끄러지면서 슬립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오닉 5는 후륜구동 또는 AWD, 4륜 구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퀴가 땅을 팔 일이 없습니다. 전기 모터라서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온다 그래도 이 뒤쪽이 눌리면서 트랙션을 땅에 쫙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여유롭게 이 출력과 토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더, 기존에 만들었던 현대 전기차들의 가장 문제점이 이 페달 조작의 이질감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비하면은 아이오닉 5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연기관차의 페달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을 1단계로 해놓고 다니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악셀을 뗄 때도 확 잡아끄는 느낌이 없고 어느 정도 그냥 서서히 엔진 브레이크 걸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회생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악셀을 강하게 밟더라도 갑자기 빵 치고 나가면서 뒷바퀴가 헛도는 거 없이 리니어하게 출력 증가를 보여줘서 좀 더 한층 자연스러운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는 회생제동을 4단계로 해놓으면은 아이페달이라는 걸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아이페달이 뭐냐, 이 악셀레이터 하나만으로 차량의 조작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셀을 떼버리면은 마치 브레이크를 잡듯이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차량을 완전히 멈춰줘요. 이 아이페달에 놓으면은 일반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에 놓으면은 크리핑이라고 해서 설설설설설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이페달에 놓으면 차가 정차하고 악셀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밟아 나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속도가 맞춰지는데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제가 기존의 전기차들의 느낌이 굉장히 더럽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아이페달쯤 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라 이거에 나름대로 또 적응해서 주행하려면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회생제동인데 쓸데없이 회생제동만 강하게 걸리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고 그 어중간한 느낌이 싫었는데, 또 이 아이페달은 나름대로의 이 아이페달 자체의 느낌과 그리고 회생제동을 잘 사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늘려나간다는 그런 재미도 약간씩 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뭐 무난해요.
이 차가 세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본격적인 SUV도 아닌 크로스오버 CUV인데 이런 약간 높은 차고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강한 범프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잔진동이 이어지는 거 없이 괜찮은 느낌으로 달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음 수준을 한번 보자면은 시속 100 이상의 고속에서 뭐 그런대로 들을 만한 소음 수준을 유지해 줍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는 뭐 엔진음도 없고 배기음도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의 잡소리라든지 풍절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들이 아무래도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도 그냥 크게 거슬리지 않고 그냥 주행할 만해요. 이래저래 조금 이런저런 부분들 그래도 제대로 된 전기차로 나온 첫 모델인 만큼 신경 쓴 부분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완성도를 올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오닉 5를 타고 이래저래 돌아다녔는데요. 이 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언급했다시피 진짜 편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차 가지고 장거리를 간다면은 진짜 무적일 것 같아요. 뭐 장거리라고 하지만 지금 이 차 완충을 하고 타고 다녔을 때 실질적으로 주행거리가 뭐 막 쏘는 게 아니라면은 한 450km까지도 간다고 해요. 아이오닉, 이륜, 프레스티지, 롱레인지 트림인데 부산까지는 그냥 한 방에 가더라고요. 물론 뭐 EGMP의 첫 차라 그래서 기대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주행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 운행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벤츠 EQA 주행거리 보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죠. 네, 어쨌든 이제 한번 실내외 구석구석 같이 살펴보면서 아이오닉 5의 속살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 5의 외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휠 타이어죠. 휠 타이어만큼 이 차량의 그 성능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휠 타이어를 살펴보는데 아이오닉 5의 휠 타이어는 과연 어떨지 보시겠습니다. 광활하죠. 딱 봐도 20인치 휠이 껴 있고요. 프론트에 무려 폭이 255입니다. 타이어는 지금 보니까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가 껴져 있고요. 그냥 무난한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그래서 모델 3 퍼포먼스나 타이칸 터보 같은 경우에 이 아이오닉 5보다 타이어 폭이 적었는데 그 출력을 내면서도 타이어 폭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개 비싼 타이어를 써야 된다는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광폭 사이즈의 타이어를 끼우면은 전비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데 이 255 사이즈의 타이어를 프론트와 리어에 스퀘어로 꽂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유지보수에 용이하기에 굉장히 값비싼 타이어를 타이어 교체할 때마다 그 돈을 써야 된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운전자가 타는 자동차이니만큼 그거를 생각해서 프론트에 이렇게 광폭으로 스퀘어를 끼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트로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이버펑크스럽기도 하고 그런 디자인인데요. 앞에만 봐도 이 LED 라이트의 픽셀들 보이시나요? 픽셀들 이렇게 퐁퐁퐁퐁퐁 이게 되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레트로스럽기도 하고 되게 또 재밌고요. 뒤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트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픽셀로 되어 있어서 앞과 동일하게 레트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는 해치백 스타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와이퍼가 또 리어에 없어요. 리어 윈도우에. 현대차에서는 이 뒤에 와이퍼가 없어도 빗물이 잘 씻겨 내려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이세요? 이 비 맞은 흙자국들 보이시나요? 비 맞은 흙자국들. 네, 생각보다 이 빗물이 잘 안 쓸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가 또 단점이라고 하네요. 시동 걸어 볼게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스럽게 시동을 거나 안 거나 안에서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이 디지털 계기판 대시보드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두 개 동일한 크기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이 다른 차량과 굉장히 틀린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센터 콘솔이 없어요. 조수석과 운전석을 번갈아 가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으차 하면은 건너오고, 다시 여기서 운전석으로 하면은 여기에 다리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누가 이 조수석에서 음료를 마셨다가 병이나 캔을 놨는데 병이나 캔이 조수석에 있다가 그냥 떼구르르 굴러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중간에 막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쓱 브레이크 사이에 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고도 있었고, 센터 콘솔을 없애서 가운데 오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 공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잡아서 쭉 끌면은 암레스트가 앞까지 나오고요, 다시 들어서 뒤로 쭉 밀면은 오가닐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조수석 등받이에 요상한 버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뒷열 전동 버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르면은 저렇게 쫙 나오죠. 그리고 옆에도 누르면은 이렇게 쫙 나오고, 굳이 뒷좌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운전석에 앉아서 뒷열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게 참 괜찮네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통창으로 비전 루프가 있습니다. 이게 열리지는 않는데 그냥 딱 봤을 때도 되게 시원한 개방감을 주네요. 네, 당연히 CUV만큼 뒷자리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리고 루프도 이 2열 뒤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이 머리 놓을 공간도 충분하고요. 당연히 레그룸도 지금 운전석이 어느 정도 뒤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양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에어벤트가 B필러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암레스트 밑쪽으로 에어벤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벤트들을 필러로 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비춰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밤에 본다면은 더 예쁠 것 같아요. 보시면은 EGMP 플랫폼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프론트에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앞에 트렁크가 없었는데 얘는 프론트 트렁크가 있어요. 여기를 쫙 열어보면은 좀 아담한 커여운 공간이 나오죠. 여기 뒤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뜯어보면은 이 공간이 뭐냐, 바로 에어컨 필터를 여기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들처럼 글러브 박스에서 에어 필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앞 트렁크 요거 하나만 떼어내면은 되게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짜잔, 대망의 트렁크 공간. 네, 뭐 공간 자체야 그냥 트렁크인데 아이오닉 5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공간으로 바뀌죠. 2열을 폴딩하고 여기에 딱 누우면은 우리나라 아무리 더운 곳에 가서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을 수 있고, 아무리 추운 곳에 가서도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굉장히 넓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지네요, 이 아이오닉이. 올라타보면은 자, 성인이 이렇게 눕더라도 머리 공간 남고, 그리고 발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멍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비전 루프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자체가 데일리로도 좋고 어디 가기, 장거리 가기도 굉장히 좋지만 요즘 추세에 맞게 차박에도 굉장히 적합한 차다. 차박 예도가 아니라 차박의 최적인 차량인 거죠. 왜냐면 전기차는 시동을 걸지 않고도 공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시원하고 또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아이오닉 5가 단지 뒷열을 접어서 공간이 좀 나온다는 걸로 요거 가지고 차박에 적합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쉽겠죠. 바로 진짜 아이오닉의 면모는 따로 있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웬 커피포트? 이런 전열 기기를 차에서 쓸 수 있다고요? 네, 아이오닉은 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접한 시거잭 12V가 아니라
아이오닉 5는 V2L, Vehicle to Load라고 해서 양방향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20V 멀티탭을 아이오닉에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6kW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뭐 전자레인지들이 1000W, 1500W고 요 커피포트도 한 1000W 정도 하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와 커피포트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아이오닉 5는 사용자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썬더볼트의 요리시간, 썬더볼트 요리시간. 자. 진짜 팔팔 끓습니다. 팔팔 끓어. 무슨 컵라면 이렇게 맛있냐? 자, 이래서 사람들이 차박을 다니나 봐요. 특별한 거 갖출 거 없이 아이오닉 5를 타고 있으면은 그냥 뭐 차만 끌고 나와도 다 됩니다. 다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을 거리 다 데워 먹을 수 있고, 다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여름에 뜨거운 라면을 먹고 있지만 지금 뒤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솔솔솔솔 나온다는 거, 이것이 인류 과학의 승리입니다. 네, 이제 라면도 잘 끓여 먹고 차도 잘 살펴봤고 차의 운동 성능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제가 소개를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아이오닉 5의 특이한 점 하나가 기어 노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어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 뭐냐? 이 와이퍼를 돌리듯이 노브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요거를 앞으로 제끼면은 드라이브고, 뒤로 제끼면은 후진이고, 그리고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파킹입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주행과 후진 그리고 파킹을 오갈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적응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내연기관과 비슷한 1단계 회생제동 모드에 놓고,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은 오프. 여기도 얘도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얘도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계기판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스티어링이 꽤나 무거워집니다. 스티어링이 무거워지게 느껴지는데 얘는 좀 쓸데없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도 크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없네요. 차가 덜 쓸 것 같다는 느낌도 없고, 얘가 알아서 또 회생제동을 해주니까, 얘도 2톤 정도 나가는 거구인데 회생제동 덕분에 브레이크에만 집중되지 않는 거죠. 힘이 크게 그렇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얘도 전기차에다가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프론트 타이어가 무려 255 사이즈 들어가 있죠. 앞뒤 255 사이즈 스퀘어로 들어가 있고, 한번 아이페달로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지 해볼까요? 원페달 와인딩. 오르막인데도 역시 치고 나가는 건 시원시원합니다. 코너에서 악셀 떼고, 원페달 와인딩은 안 된다. 원페달 와인딩은 안 되네요. 감속이 많이 되긴 많이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내 마음대로 최대한 줄여지는 느낌은 없네요. 되게 원하는 대로 잘 가주는 느낌이에요. 원하는 대로 잘 가주고, 그리고 파워 슬라이드가 파워 슬라이드가. 네, 파워 슬라이드 나긴 나는데 조금 밀리면서 이 토크가 쭉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개입은 약간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는데? 차가 돌아가는 맛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이어지면 좋겠는데, 딱 동력을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는 게 아쉽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노면이 굉장히 좋은 상태일 때는 이게 동력을 딱 끊어버리니까 트랙션 컨트롤이 완전히 꺼지지가 않아서 동력이 차단되니까, 그러면 좀 그립이 낮은 바닥에서라면은 어떨까요? 낮은 바닥에서는 좀 미끄러뜨릴 수 있을라나?
네, 아이오닉 5 썬더볼트의 리뷰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거 리뷰하러 가기 귀찮은데 이거 해야 되나 했었는데,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이랬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차를 탈 때보다 산 위에서 라면 끓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이게 되게 기분 전환이 많이 되네요.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 그러면서도 뭐 기본이면 기본 일반적인 도로 주행부터 이 주행 보조 덕분에 HD2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복잡한 꼬불꼬불한 와인딩 로드를 달릴 때도 낮게 깔린 무게중심,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가 스퀘어로 이루어진 광폭 타이어, 255 사이즈 광폭 타이어 덕분에 뭐 그립에 부족한 거 없이 잘 달려줍니다. 뭐 제가 그동안 타왔던 차들 굉장히 펀카, 스포츠카, 진짜 재밌다 하는 이런 차들을 타봤을 때 그런 차들이랑 이 차를 비교하기에는 뭔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냥 차라면은 얘는 내 삶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이 차 때문에 한 번 더 차박을 가든지 캠핑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한 번 더 안 나갈 곳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는 이제 현대에서 이 전기차 플랫폼의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차들이 나오겠죠. 또 내연기관은 이렇게 또 1패를 하는구나. 네, 아무튼 아이오닉 5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생각 외에 만족감을 주었던 차고, 뭐 아쉬운 점들은 조금씩 있지만 이 차가 지금 6천만원 그리고 보조금 받으면은 4천 후반대의 가격대임을 감안하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차라고 생각이 돼요. 채널 썬더볼트의 앞으로의 리뷰, 레이싱, 그리고 서킷 주행 궁금하시다면은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봐요. 안녕. 끝.